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그냥 싸다는 말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43억 원짜리 요양병원, 그런데 현재 최저 입찰가는 21억 원, 무려 감정가의 4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싸다고 덜컥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이 물건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124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 실제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 자체입니다. 즉, 낙찰받는 순간부터 단순 건물주가 아니라 병원 전체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법인 문제, 수익 구조, 의료 인력 기준, 그리고 명도와 권리관계까지. 한마디로 이건 병원 하나 통째로 인수하는 고급 수익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경매 채널에선 절대 들을 수 없는 병원 경매 물건만의 핵심 포인트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물건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월세 수익형이 아닌 구조적 투자 전략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천문화요양병원, 이 물건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못 댔고 어떻게 접근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20-81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02,469호, 입찰은 2025년 8월 12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총 43억 3천여만 원. 그런데 현재 최저 입찰가는 단 21억 1천만 원, 감정가의 49%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물건은 일반 상가나 원룸, 근린주택과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까지 감천문화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수만 총 124개, 전층이 요양병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011년 착공, 2012년 7월 4일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12년 넘게 운영되어 온 병원 건물입니다.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고급 석재 마감과 타일 마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세월에 비해 노후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내부 구조도 매우 단정합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창고, 1층은 로비, 원무과, 간호사실, 일부 병실, 24층은 전부 병실과 간호스테이션, 식당, 물리치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의료법인 진현의료재단이 이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실제로 감천문화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유휴 건물이 아닌 실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건물 용도는 병원 의료시설로 등기상 정확히 등록되어 있고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도 전혀 없는 매우 정돈된 상태입니다. 주차 공간은 많지는 않지만 진입도로에서의 접근성은 좋고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 시인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건물은 단순히 건물 하나 낙찰받는 게 아니라 병원이라는 운영 시스템 전체를 인수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건 병원용 건물이 아니라 운영 중인 병원입니다.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병상수, 인허가 상태, 의료 인력 구조, 운영 주체의 4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고난도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병원이 위치한 입지, 그리고 실제로 요양병원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인지, 이 병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건물만 좋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물건인 감천문화요양병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감천시장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에서도 고지대에 속한 전통적인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건물 주변으로는 시장, 약국, 학원, 병의원, 교회 등이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으며 도보 5분 거리 안에 생활 인프라가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많지 않지만 정착한 중장년층, 노년층이 꾸준히 거주하고 있고 부산 서부권역에서는 의료 및 복지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지역일수록 병상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천문화요양병원은 약 12년 이상 이 지역에서 운영되어 온 의료기관이며 현재도 내부 리모델링 없이 124병상 수준의 병원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원율이나 병상 가동률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병원이 현재까지도 의료법인 명의로 운영 중이라는 점 그리고 폐업 상태가 아닌 점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지역 수요와 환자 유입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위치한 감천동 권역에는 같은 규모의 경쟁 요양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하구 전체에는 여러 병원이 산재해 있지만 감천동 코어 구역 안에서는 이 병원이 사실상 지역 내 유일한 중형병원급 의료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인근 거주 노인 인구, 보호자 접근성, 장기 입원형 수요의 모든 수요를 거의 독점적으로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교통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천시장 정류장은 도보 2분 거리, 사하구 중심 상권까지 차량으로 10분 이내, 직원 출퇴근 및 보호자 왕래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은 넉넉하진 않지만 주요 타겟층인 노년 입원 환자 중심의 장기 입원형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방문 차량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천문화요양병원은 입지가 화려하진 않지만 병원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권 안에 위치해 있고 경쟁 병원이 거의 없는 독점적 위치에 자리한 의료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단순히 건물 외관이나 도로 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 수요와 장기 운영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전략형 의료 부동산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 물건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 즉 낙찰 후 총 투자금이 얼마가 되는지 개인과 법인 명의에 따라 자금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현금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과거에 수차례 대출을 받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실제 운영 중인 병원이고 법인 명의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와 낙찰가 대비 충분한 대출 여지가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병원의 최저 입찰가는 21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7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은행에서 약 14억 2천만 원까지 조달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30%는 내 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약 6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개인명의 기준으로 약 4.6% 대략적으로 1억 원 가까운 세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소액의 등록세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부대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병원을 낙찰받고 등기까지 완료하기 위해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금은 약 7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기자본 6억 3천만 원, 세금 비용 약 1억 원, 그리고 나머지 14억 2천만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물건은 병원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미 과거 수차례 대출을 받았던 병원이었고 현실적으로도 운영 상태가 양호한 특수자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금융권에서 담보 가치가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단순한 원룸, 상가보다도 오히려 지속적인 의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형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내가 20억 이상 있어야 사는 병원이 아니라 내 자본 약 7억만 있어도 진입 가능한 병원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단순히 소유해서 임대하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 주체가 되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나는 의료법인을 이미 갖고 있거나 앞으로 설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병원,
법인 명의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같은 특수 자산은 개인보다는 의료법인 명의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법인 명의로 병원을 낙찰받는 경우 우선 똑같이 21억 1,800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율은 3.16%입니다. 즉, 약 6,7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이 1억 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취득세에서만 약 3천만 원 가까이 절세가 됩니다. 거기다 법인은 감가상각도 가능하고 법인세 절세 구조를 짤 수 있으며 향후 매각 시에도 일부 비용 처리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중인 의료법인의 신용과 사업계획, 기존 병원 경력 등을 근거로 하면 오히려 개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 전문 금융기관 수협, MG, 상호금융 등에서 운영 목적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7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준비해야 할 금액은 낙찰가 21억 1,800만 원 중 30% 약 6억 3천만 원, 취득세 약 6,700만 원, 법무비용 및 등록세 등 약 1,000만 원, 총합 약 7억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인보다 오히려 3천만 원 이상 절세된 구조죠. 그래서 이 병원은 내가 의료법인이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자본 부담도 줄고 세금도 줄고 대출도 더 잘 나옵니다. 병원을 소유하려는 기존 법인 대표라면 이 물건은 말 그대로 기회가 찾아온 상황인 거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병원 등기부를 기준으로 어떤 권리는 말소되고 어떤 권리는 인수해야 하며 실제로 낙찰자에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권리 분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 입지 좋고 대출도 된다 치자. 그런데 이 병원 혹시 인수해야 할 무서운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이제 이 병원의 등기부등본을 펼쳐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1월 20일 수협중앙회 근저당권 16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12년 11월 12일 수협 근저당 4억 3,200만 원, 2016년 4월 27일 수협 근저당 1억 7,880만 원, 2016년 4월 27일 수협 근저당 1억 920만 원, 2019년 11월 21일 수협 근저당 3억 5천만 원, 2021년 4월 2일 수협 근저당 4억 6천만 원. 위 권리들은 전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 없이 전부 말소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인수해야 할 임차인이나 전세권, 가처분 같은 건 없나요? 이 물건은 병원 시설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처럼 임차인 보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 등기부와 현황조사서에도 환수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가처분, 가압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병원은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단 하나도 인수할 권리가 없으며 낙찰만 받으면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경매는 가격보다도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병원은 감정가의 반값에 나왔을 뿐 아니라 권리관계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즉, 이런 병원은 등기부만 보고 겁먹을 필요 없이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익형 특수물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병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수해서 그대로 돌려도 수익이 나는 구조. 124병상 규모의 요양병원.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 병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상이 만실은 아니겠지만 현장 확인 결과 절반 이상은 운영되고 있는 상태. 현실적으로 90병상 가동 중으로 보고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수익은 꽤 명확합니다. 환자 한 명당 요양급여만으로도 월 140만 원 이상이 잡히고 여기에 특실, 보호자, 식대, 처치비 등 비급여까지 더하면 한 병상당 평균 160만 원 수준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90병상 160만 원 월 1억 4,400만 원. 연 매출로 따지면 약 17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빠져야겠죠. 의사 3명, 간호사 12명, 조무사 18명, 요양보호사 60명, 그리고 행정, 물리치료, 조리원 등 약 10여 명까지. 총 인원 약 90명 내외. 이 중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인원은 약 6,070명 정도입니다. 인건비와 유지비 포함하면 월 약 1억 원 정도가 지출되며 남는 순이익은 월 4천만 원 이상, 연간으로 보면 약 5억 원 내외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병원은 외래 진료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내과나 통증의학과 같은 외래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입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의를 영입하면 바로 외래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외래 진료는 단지 추가 수익이 아닙니다. 병원 수익 구조의 판을 바꾸는 핵심 전략입니다. 왜 외래 진료소가 중요한가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 환자와 보호자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부터 외래 진료를 통해 병원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의 청결도, 상담 태도 등에서 신뢰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그럼 이 병원에 입원시키자는 결정이 이어집니다. 입원 전환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패턴. 예시 1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최근에 혈압이 자꾸 오르네요. 보호자 없이 집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안정 보시죠. 예시 2 수술 후 회복기 환자, 수술 후 보행이 불안정하신데 재활치료까지 병원에서 받으시고 가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시 3 독거노인 치매 초기 환자, 식사 거르시거나 낙상 위험이 있으니 일단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외래 환자 1명 진료 수가 1만 원 안팎. 입원 환자 1명 일일 수가 약 8만 10만 원. 월 1인당 입원 수익 250만 300만 원 이상. 외래 환자 10명이 입원 전환되면 월 2 5,300만 원 추가 수익 확보. 결론. 외래 진료소는 단순한 진료 수익원이 아니라 입원 환자를 유입시키는 병원 수익의 관문입니다. 감천문화요양병원 같은 규모라면 내과, 외래 진료소를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입원 환자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운영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즉, 외래를 시작한다는 건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 병상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유입 경로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이 병원은 건물만 있는 매물이 아닙니다.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 실제 병원이고 거기에 외래만 추가하면 매출 20% 이상 상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예상 수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원으로 월 1억 4,400만 원, 외래로 월 2천만 원 추가. 총 매출 1억 6,400만 원, 순이익은 약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연간으로는 6억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의료 기반 사업체의 인수입니다. 외래를 여는 순간 이 병원의 가치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병상을 채우는 전략이 아니라 수익의 선순환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감천문화요양병원 경매물건을 기준으로 개인명의 BS 법인명의 낙찰가, 취득세 등 실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고 현실적인 자금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병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현금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과거에 수차례 대출을 받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실제 운영 중인 병원이고 법인 명의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와 낙찰가 대비 충분한 대출 여지가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병원의 최저 입찰가는
21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7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은행에서 약 14억 2천만 원까지 조달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30%는 내 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약 6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개인 명의 기준으로 약 4.6% 대략적으로 1억 원 가까운 세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소액의 등록세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부대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병원을 낙찰받고 등기까지 완료하기 위해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금은 약 7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기자본 6억 3천만 원, 세금 비용 약 1억 원, 그리고 나머지 14억 2천만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나는 의료법인을 이미 갖고 있거나 앞으로 설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병원, 법인 명의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같은 특수 자산은 개인보다는 의료법인 명의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법인 명의로 병원을 낙찰받는 경우 우선 똑같이 21억 1,800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율은 3.16%입니다. 즉, 약 6,7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이 1억 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취득세에서만 약 3천만 원 가까이 절세가 됩니다. 거기다 법인은 감가상각도 가능하고 법인세 절세 구조를 짤 수 있으며 향후 매각 시에도 일부 비용 처리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중인 의료법인의 신용과 사업계획, 기존 병원 경력 등을 근거로 하면 오히려 개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 전문 금융기관 수협, MG, 상호금융 등에서 운영 목적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7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준비해야 할 금액은 낙찰가 21억 1,800만 원 중 30% 약 6억 3천만 원, 취득세 약 6,700만 원, 법무비용 및 등록세 등 약 1,000만 원, 총합 약 7억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인보다 오히려 3천만 원 이상 절세된 구조죠. 그래서 이 병원은 내가 의료법인이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자본 부담도 줄고 세금도 줄고 대출도 더 잘 나옵니다. 병원을 소유하려는 기존 법인 대표라면 이 물건은 말 그대로 기회가 찾아온 상황인 거죠. 정리하면 1. 개인명의 시나리오와 이 법인명의 시나리오를 함께 보여줘야 현실적인 설득력이 생기며 두 경우 모두 약 7억 초중반 자본이면 병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물건은 병원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미 과거 수차례 대출을 받았던 병원이었고 현실적으로도 운영 상태가 양호한 특수자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금융권에서 담보 가치가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단순한 원룸, 상가보다도 오히려 지속적인 의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형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내가 20억 이상 있어야 사는 병원이 아니라 내 자본 약 7억만 있어도 진입 가능한 병원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단순히 소유해서 임대하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 주체가 되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병원 등기부를 기준으로 어떤 권리는 말소되고 어떤 권리는 인수해야 하며 실제로 낙찰자에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권리 분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 입지 좋고 대출도 된다 치자. 그런데 이 병원 혹시 인수해야 할 무서운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이제 이 병원의 등기부등본을 펼쳐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1월 20일 수협중앙회 근저당권 16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12년 11월 12일 수협 근저당 4억 3,200만 원, 2016년 4월 27일 수협 근저당 1억 7,880만 원, 2016년 4월 27일 수협 근저당 1억 920만 원, 2019년 11월 21일 수협 근저당 3억 5천만 원, 2021년 4월 2일 수협 근저당 4억 6천만 원. 위 권리들은 전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 없이 전부 말소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인수해야 할 임차인이나 전세권, 가처분 같은 건 없나요? 이 물건은 병원 시설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처럼 임차인 보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 등기부와 현황조사서에도 환수되지 않는 권리, 법정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가처분, 감리였던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병원은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단 하나도 인수할 권리가 없으며 낙찰만 받으면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경매는 가격보다도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병원은 감정가의 반값에 나왔을 뿐 아니라 권리관계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즉, 이런 병원은 등기부만 보고 겁먹을 필요 없이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익형 특수물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24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낙찰받고 운영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수익이 나오는지 또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외래 진료 유무에 따라 수익 구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계의 병원은 총 124병상을 갖춘 중형 요양병원입니다. 모든 병상이 현재 가동 중은 아니지만 내부 확인 결과 상당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현재 9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하여 수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월 수익 구조. 입원 수익 기준. 요양병원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요양급여, 둘째는 비급여 수익입니다. 병상 한 개당 월 평균 수익은 요양급여 약 140만 원, 비급여 약 20만 원, 즉 160만 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90병상 160만 원, 월 1억 4,400만 원, 연간 매출은 약 17억 2,800만 원이 됩니다. 세전 매출 기준입니다. 필수 운영 인력 구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필수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24병상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3명, 간호사 약 12명 이상, 간호조무사 약 18명 이상, 요양보호사 약 60명, 기타 물리치료사, 행정직, 조리원 등 약 10명, 총 약 90명 내외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 중 급여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원은 약 6,070명입니다. 월 인건비 약 8천만 원, 1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상태 기준 순이익 분석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수익 구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 약 1억 4,400만 원, 월 인건비 및 유지비 약 1억 원, 월 순이익 약 4천만 원, 연간 순이익 약 4억 8천만 원, 대출 이자나 감가상각은 제외한 운영 기준 순이익입니다. 외래 진료 확장 전략. 현재 이 병원은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설 구조상 내과나 통증의학과 등의 외래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래 진료를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외래 수익 모델 예시. 1평균 외래 환자 30명, 1인당 진료비 2만 원, 하루 60만 원 수익, 월 20일 진료 기준 1,200만 원, 부가 수익 포함 시월 2천만 원 이상 매출 예상. 외래 진료 추가 시 총 수익 구조. 입원 수익 1억 4,400만 원, 외래 수익 2천만 원, 총 매출 1억 6,400만 원, 월 순이익 약 5천만 원, 6천만 원 수준. 효율성에 따라 최대 7천만 원 가능. 그럼 여기에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21억 1,826만 원,
총 취득 비용 세금 법무 비용 등 포함 약 21억 9천만 원, 자기자본 30%약 6억 3천만 원, 은행 대출 70%약 14억 8천만 원. 이 자금에 대해 연 4%의 자본 운용 비용 기회비용 포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 대출금 약 14억 8천만 원. 연 4% 이자 14억 8천 0.04 5,920만 원년. 자기자본 기회비용 계산. 자기자본 6억 3천만 원. 연 4%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6억 3천 0.04 2,520만 원년. 총 이자 및 자본 비용 5,920만 원, 2,520만 원 총 8,440만 원. 즉, 병원을 1년 보유하고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8,440만 원의 금융비용 기회비용이 추가 지출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럼 한 달에 약 703만 원의 이자가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수적으로 월 5천만 원의 수익으로 치고 이자를 빼면 약 4,300만 원의 순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를 통해 수익 구조를 확장한다면 입원 전환율이 높아지고 병상 가동률이 극대화되며 수익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나가게 된다면 한방 진료 또한 외래 진료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직접 운영이 아니라 병원 자체를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 병원은 실제 운영 중이며 124병상 중 약 70% 이상인 90병상 가동 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을 감정가 수준에서 부동산으로 매각하고 여기에 환자 기반의 권리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을 21억 원에 낙찰받아 몇 년 운영하고 감정가인 43억 원에 매각하고 추가로 환자 권리금까지 3억 넘게 받았다면 그럼 남는 돈은 정말 20억 가까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세금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어디까지 내야 할까? 우선 이 병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각했을 때 남는 차익, 즉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낙찰받은 금액이 21억 1천만 원이고 취득세와 부대비용, 기타 세금까지 포함해서 총 매입 비용이 약 21억 9천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43억 원에 매각하고 환자 기반 운영권 권리금 3억 3천만 원까지 받는다면 총 매각 수입이 약 46억 4천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번 돈 즉 차익은 24억 5천만 원입니다. 바로 이 금액이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법인세, 정확하게 얼마나 낼까? 법인세는 보통 누진세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소규모 의료법인은 평균적으로 22%에서 25% 정도의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24% 세율로 계산해 볼게요. 24억 5천만 원, 24% 약 5억 8,80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순수익은 처음에는 24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법인세 약 5억 9천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진짜 돈은 약 18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많은 거냐고요? 여러분, 자본금 약 22억 원을 투자해서 세금까지 다 내고 18억 넘게 수익을 확보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병원 하나로 재산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고수익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 흔히 놓치는 함정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의료법인은 일반 법인과는 달리 개인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즉, 법인이 번 돈은 함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쏙 빼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인 자산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적으로 배당받는다면
또 한 번 소득세가 발생하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감정가로 병원 매각 43억, 환자 기반 권리금 3억 3천, 총 매각 수입 약 46억 4천, 총 투자 비용 약 21억 9천, 법인세 약 5억 9천만 원, 납부세 후 순수익 약 18억 6천만 원. 여러분, 단순한 병원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현금이 찍히는 사업체를 감정가에 매각하면서 한 번에 자산 20억 가까이 점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나리오 지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 말고 계획만 제대로 세우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 투자도 아니고 숫자 장난치는 영상도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분석하고 그 안에 숨은 수익 구조까지 꿰뚫어 보는, 그게 바로 실전경매연구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물건 영상 올라오고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낙찰 전 고급 물건을 미리 공유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1. 남들보다 먼저 고급 물건 정보, 공매 경매 물건 미리 받으실 수 있고요. 2. 운영자 직통 전화론의 자금 상황에 맞는 수익률 계산 상담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현장에 나간 임장 정보 영상에 공개되지 않은 실전 정보까지 드립니다. 4. 나만의 기준 수익률 계산 파일로 또는 직접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모든 걸 매달 몇천 원 수준으로 내 경매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멤버십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실전은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영상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나가시면 아깝습니다. 경매, 공매, 부동산 투자. 여러분이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 우리는 실전만 다룹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꼭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셔야 진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동산 전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침 경매에 낙찰 받을 때는 개인으로 받으면서 매각할 때는 왜 법인으로 매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으로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본 병원을 의료법인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개인은 병원을 직접 운영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원은 반드시 의료인이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후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생협, 줄여서 의료협회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이라서 생략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개인이 낙찰을 받은 이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 물건 병원의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문의에 답변드리니 문의하시기 전에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화면 아래 설명란과 댓글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든 의사가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인은 법적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호사는 당연히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며 일반인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